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온라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수행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기상학, 지금 날씨와 기압변화,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온라인 때 하던 거 이제 마무리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고, 이제 이번 주에는 열대저기압, 태풍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에서 지금 이 파트를 공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때 좀 잘 정리를 해두고 꼭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오프라인에 와서 꼭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이번 주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온대저기압의 이제 발생부터 시작을 해서 에너지와 그리고 이동, 그리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날씨 변화가 일어나냐. 그래서 처음에 관측자 입장에서 얘는 편서풍을 따라서 오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이 지나간 것을 이제 보게 되고, 후에 한랭전선이 오게 되는 모습 때문에 날씨 변화가 계속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봄철이나 가을철에 날씨가 급변하는 이유가 이 바로 온대저기압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온대저기압이 이제 발생을 하다가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온대전선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폐색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온대저기압의 세력이 가장 강력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장 강력해진다, 세기가 강력해진다 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에너지원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폐색이 시작될 때가 왜 에너지가 가장 강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지금 뒤섞이게 되면서 전선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찬 공기는 어때요? 밀도가 상대적으로 크니까 가라앉게 되고, 찬 공기, 온도가 낮은 공기들은 이제 밀도가 커서 이런 식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따뜻한 공기들은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와중에 위치 에너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죠? 그 위치 에너지가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이런 과정이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때, 이 에너지 차가 굉장히 많이 감소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폐색이 시작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에서 가장 강력한 세기를 가질 때는 바로 폐색이 시작될 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폐색 전선이 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죠. 한랭형, 즉, 이 한랭 전선을 만드는 이 찬 공기의 세력이 온난 전선을 만드는 이 찬 공기보다 더 온도가 훨씬 낮은 거예요. 훨씬 낮아서 얘가 밀고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면에 한랭전선의 찬 공기가 닿을 때를 우리가 한랭형 폐색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보면은 색깔을 바꿔서 해볼게요. 자, 이 찬 공기를 T1이라고 하고 이쪽 온난전선을 만드는 찬 공기를 T2라고 할 때 이 한랭형 폐색전선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언제냐면 얘의 세력이 더 강할 때라고 했죠. 즉 온도가 얘가 훨씬 더 낮게 되는 거예요. 즉 T1보다 T2가 온도가 높을 때 한랭형 폐색전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 온난형 폐색전선은 이 온난전선을 만드는 찬 공기의 세력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 상태를 말을 하는데 T1, T2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온난형이 만들어지려면 온도가 어디가 높아야 된다? T1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폐색전선도 두 가지 경우로 나간다라는 거. 될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풀었던 이 폐색전선이 형성되는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지면에 찬 공기가 닿아 있는 쪽은 어디냐면 이 온난전선을 만드는 이 찬 공기가 더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A와 B의 온도를 비교를 해보면 온난형 폐색전선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A가 B보다 훨씬 온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디귿 보기가 결국에는 온난형 폐색 전선을 너가 파악하고 있냐라는 문제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지난주 했던 거 우리 복습하고 있는 거고, 자, 탐구자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탐구자료 제목이 뭐냐면 온대저기압과 날씨 변화예요. 지금 편서풍대에서 우리나라 중위도 편서풍대에서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대기대순환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위에 얹어져 있는 이 온대저기압이 얘를 따라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간 순서대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례대로 이 순서대로 지금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의 날씨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1번부터 보세요. 자, 온대저기압은 대체로 어떻게? 서해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 있어요. A에. 자, 그럼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온난전선, 요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온난전선 앞쪽, 즉 찬 공기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얘들아, 요거 찬 공기, 더운 공기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이쪽이 콜드, 쿨 공기고, 그 다음에 밑에 이쪽이 온난화, 따뜻한 공기가 있는 쪽이죠. 그래서 쿨, 핫, 즉 온도가 다른 기단이 만나기 때문에 전선이 생긴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금 전선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지금 가 입장에서 A가 있는 쪽은 지금 아직 찬 공기가 있는 쪽이야. 그리고 전선이 지금 뒤쪽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넓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A는 아직 이런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A 입장에서 보면 온난전선이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지 얘들아? 여기는 지금 따뜻한 공기가 있는 쪽이고 날씨가 굉장히 맑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죠? 그다음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이제 한랭전선이 통과했어요. 그죠? 한랭전선이 통과하니까 다시 찬 공기가 있는 쪽을 만나게 되고 어떻지? 강력한 비,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보면 2번 보세요. A 지역은 가에서 온난전선이 전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뭐가 형성이 될까요? 그쵸, 층운형 구름. 층운형 구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약한 비, 넓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더라. 자, 나에서는 이제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났어요. 후면이에요. 그러니까 가보다 기온이 어떻게 해요? 상승하고 날씨는 맑아졌을 것이다. 기압은 어떻게 되지 얘들아? 기온은 상승하고 기압은 하강했죠. 왜냐하면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에서는 이제 한랭전선 후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군형 구름 형성하죠.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었고 소나기가 내리고 기온은 하강하죠. 기압은 어떻죠? 기압은 저기압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기압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일기도를 보고 온대저기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날씨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로운 거. 자, 일기예보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일기예보를 볼 때는 우리가 모든 정보를 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런 식의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호에서 의미하는 것을 조금 읽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비는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눈, 그리고 뇌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악기상으로 해서 뒤에 이제 배울 텐데 이제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많이 오는 걸 우리가 뇌우라고 해요. 그래서 뇌우 표시고 그다음 안개는 선 3개, 그다음에 가랑비, 그다음에 소나기는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울량 같은 경우는 얘 뭐냐면 구름의 양이에요. 그래서 검은 색깔 원이 이제 많이 표현이 될수록 구름이 많은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되고, 그다음 풍속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기세 요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요 합으로 이제 구하게 되는데, 자, 깃이 긴 거를 우리가 5, 그다음 밑에 짧은 거를 2라고 해요. 그래서 얘 두 개를 더한 게 이제 7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풍속, 바람의 세기는 이런 식의 깃의 길이와 그다음 합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 풍속,
풍속 이렇게 표현하고, 풍향은 얘들아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이 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요 방향을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얘 읽어주면 우리 요거 다 알고 있죠? 북, 동, 남, 서. 그쵸? 지금 요렇게 불어오고 있어요. 그죠? 요렇게 불어오니까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풍향은 북서풍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기온 표시고, 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풍향과 기압이에요. 자, 근데 기압이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28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첫 시간에 했던 게 뭐였냐면 기압이라는 단위였어요. 자, 1기압. 자, 공기가 누르고 있는 힘, 무게. 1기압은 우리가 파스칼로 표현을 하면 몇 파스칼이었었냐면 1013 헥토파스칼이다. 요거 우리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 배웠어요, 앞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280 헥토파스칼?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기압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면 뒤쪽에서 소수점을 포함해서 세 자리만 간략하게 기압을 표시하자라고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80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 소수점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앞에 10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28.0 헥토파스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걸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할 때는 지상기압 1013 헥토파스칼에 최대한 가깝도록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 것인데 한번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오른쪽 울량 옆에 이런 042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기압을 표시를 해주면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 보세요. 1004.2, 그러니까 요거 소수점을 포함해서 뒤에 세 자리를 쓴 건데 요렇게 앞에 10을 붙여줘야 될까요? 아니면 9를 붙여줘야 될까요? 그쵸? 1013이 최대한 가깝도록 하려면 1004.2 헥토파스칼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지금 울량 옆에 96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963이면 우리가 앞에 10을 붙여서 1096.3으로 읽어줘야 될까? 아니면 9만 써서 996.3 헥토파스칼 이렇게 읽어줘야 될까? 보면은 어떻게? 1013이 최대한 가깝도록. 그래서 963은 996.3 헥토파스칼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기압은 우리가 소수점을 포함해서 뒤에 세 자리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 1013에 최대한 가깝도록 우리가 추론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앞에는 9가 빠졌다라는 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일기예보를 할 때 어떻게 일기도를 작성을 하냐면 이런 위성 영상을 해석해서 일기도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위성 영상에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게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이 있어요. 자, 가시 영상은 누구를 통해 읽는 거냐면 태양빛을 반사된 열을 읽어주는 영상이에요. 즉, 태양빛을 반사를 하려면 오직 언제만 읽을 수 있을까요? 그쵸. 태양이 떠있는 낮에만 해석할 수 있는 영상이다. 가시 영상. 될까요? 자, 두 번째, 적외 영상은 뭐냐면 그냥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을 그 상태로 그대로 방출해서 나오는 열을 읽는 것을 우리가 적외 영상이라고 해요. 즉, 써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열을 방출해서 그 열을 읽어주는 게 적외 영상이더라. 그래서 얘는 낮에도 이제 열을 방출하면 읽을 수 있고 밤에도 읽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가시 영상으로 읽을 수 있는 것과 적외 영상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조금 달라요. 한번 파악을 해보면 보세요. 지금 태양이 이렇게 떠 있어요. 자,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높은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죠. 자, 높은 구름에서 태양빛이 반사를 하려면 최상층에서 이렇게 반사를 하겠죠. 그래서 높은 구름에서 반사를 할 때는 이 가시 영상이 어떤 색깔을 띠게 되냐면 흰 색깔을 띠게 돼요. 그래서 가시 영상에 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높은 구름이 있는구나, 두꺼운 구름이 있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읽어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금 낮은 구름, 층운형 구름이 있는데 얘도 똑같이 태양이 떠 있을 때 가장 윗부분 이렇게 반사를 하겠죠. 태양빛에 반사된 열을 읽어줄 텐데 이렇게 구름의 높이가, 두께가 낮을 경우에는 어떤 색으로 보냐면 회색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즉, 이 가시 영상을 가지고 우리는 뭘 읽을 수 있냐면 구름에 대한 두께를 추론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 때는 흰색, 두께가 얇을 때는 회색으로 보인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고, 그래서 흰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적은형 구름이 있겠구나,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구름이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적의 형상은 뭐라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읽어주는 영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또 구름의 최상부 높이를 추정하는 정보로 써요. 구름의 최상부. 그래서 자, 높은 구름, 굉장히 구름이 낮은 구름을 밑에 써서 하층운이고 위에 구름을 상층운이라고 하는데 높이 있는 구름일수록 온도가 어떨까요? 낮겠죠. 그래서 이 온도가 낮을 경우는 어떤 색깔로 보이냐면 우리가 흰 색깔로 보여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구름은 흰색. 온도가 왜 낮다? 맨 위에 있으니까, 상층부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름의 하층부, 여기서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자, 여기서 방출하는 온도는 상대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회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적의 형상 같은 경우는 구름의 최상부 높이를 추정을 하더라. 그래서 높은 구름, 흰 색깔로 보이는 구름에서는 온도가 낮다. 그러니까 최상부층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회색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구름의 높이가 하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 땐 무슨 색? 흰색. 구름의 두께가 얇을 때는 회색이다. 그래서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이제 엘니뇨 라니냐 문제풀이 할 때 거기서도 자료 해석하는 문제로도 이 위성 영상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가시 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추론하는 거고, 적의 영상은 최상부의 높이를 추정한다. 높이를 추정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온도를 알 수 있다라는 점 하나 꼭 알아두세요. 될까요? 자, 그럼 우리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가는 기상 위성으로 촬영한 가시 영상이래요. 그리고 나는 적의 영상이래요.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오직 언제만 볼 수 있는 거야? 이 형태는 낮에만 볼 수 있는 형태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낮이나 밤에 다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가와 나는 모두 밤에 촬영한 거다? 아니죠. 가는 오직 낮에만 촬영한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파악을 해보면 얘는 가시 영상이야.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흰색으로 보이죠. 아, 흰색이다. 무슨 구름? 구름의 두께가 자, 구름의 두께가 어떻다? 두께가 두꺼워. 그럼 적은형 구름이 여기에 형성되어 있구나. 그다음 얘는 회색으로 보이죠? 상대적으로 회색으로 보여요. 얘 같은 경우는 두께가 얇구나. 즉 층운형 구름이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다음 나와 볼게요. 나는 적의 영상이에요. 적의 영상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온도를 방출하는 것을 읽는 거라고 했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희고 얘는 회색이에요. 아, 상대적으로 흰색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라고 했지? 그치, 상층운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왜? 온도가 최상부에 있으니까. 그다음 얘는 회색으로 보여요. 왜?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왜? 하층부. 구름의 높이를 측정하는 정보라고 했어요. 될까요? 자, 그럼 니은 볼게요. A는 B보다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 적운형 맞죠? C는 D보다 구름의 최상부 높이가 높더라. 흰색으로 보인다. 온도가 낮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되겠죠? 자, 18번 볼게요.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에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위성으로 촬영한 가시 영상을 나타낸 거래요. 자, 가시 영상 언제다? 낮에 찍은 거구나. 됐어요? 자, 지금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위성 촬영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폭설이 내렸다. 많은 양이 짧은 시간 동안 내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고. 니은, ABC 중에 눈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곳은 어딜까라는 거. 자, 눈이 가장 많이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구름이 풍성해요. 구름 양이 많아야지 기온이 낮으니까 눈으로 내리는 거겠죠? 자, 그러면 구름이 많다. 즉, 저근형 구름일 때 이제 이 폭설이 내리기 가장 쉬울 텐데, 자, 가시 영상에서는 저근형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라는 것. 즉, 저근형이라면 무슨 색? 흰색 부분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희게 보이는 부분은 어딜까요? 그쵸, A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가시 영상을 낮에 촬영한 것이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대저기압 배웠고, 그 다음에 일기예보까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문제가 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이 풀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냥 풀이 보지 말고 먼저 좀 스톱해 놓은 다음에 풀고 이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자, 다 풀었다고 선생님이 가정을 하고 5번, 7번, 2번 온대저기압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답을 찾는데 급급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념을 똑바로 잡아간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세요. 그림, 가나다는 온대저기압의 변화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순서를 묻는 문제를 내겠죠? 자, 처음에 온대저기압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지? 처음에? 그쵸? 찬 공기랑 더운 공기가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섞여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파동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다 했지? 저위도 쪽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쵸? 따뜻한 공기가 저위도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 무역풍,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휘어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휘면서 들어간다. 서풍의 영향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기압성 회전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치면서 찬 공기가 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면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형성하는 그 그림이 어디예요? 그쵸, 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한랭전선의 속도가 온난전선보다 훨씬 빠르니까 만나죠? 이게 뭐예요? 폐색을 형성한다. 그래서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대저기압의 변화 과정은 다 가, 나가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세력이 가장 강할 때, 온대저기압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는 언제다? 그쵸, 이 폐색이 형성된 나일 때죠. 한번 물어본 거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구름의 두께는 ABC 중 B 지역이 가장 두껍다라고 했는데, 자, 한랭전선의 후면에서는 어떤 구름? 그쵸, 정란운 만든다라고 했고, 저근형 구름. 그다음 B에서는 구름이 거의 없죠. 그다음 C에서는 층근형 구름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께가 가장 강한 거는 A 지역일 거예요. 그다음 D, A 지역이 B 지역보다 북풍 계형의 바람이 불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 A 지역에서는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A 지역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어들어와요. 무슨 풍이죠? 그쵸? 동풍이 불어오는 거고, B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밑에서 이렇게 불어 들어오죠? 그러니까 남서풍. 그 다음에 온난전선 전면에서는 어떻게 들어와요? 저기압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죠? 동풍.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온대저기압은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는 풍향은 남동풍, 그 다음에 남서풍, 그 다음 북동풍식으로 풍향 변화가 간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A 지역은 B 지역보다 당연히 북풍 계열이 불겠죠. 그러니까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지금 풍향 문제 계속 볼게요. 지금 보면 선생님이 온난전선 들어올 때 어떤 풍향 들어온다 했냐면
남동풍. 그다음 얘 통과하는 후면에서는 남서풍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 통과하고 나면은 아니다, 이거 잘못 쳤죠. 북서풍이죠. 북서풍. 자, 이런 식으로 풍향 변화가 1번, 2번, 3번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남동풍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아직 온난 전선이 통과하기 전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온난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남서풍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3월 23일 6시에서 9시 이 사이에 온난 전선이 통과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24일 00시 기준으로 북서풍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뭐가 통과했구나? 한랭전선이 통과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되겠죠? 자, 문제 볼게요. 3월 23일 얘는 온난전선이 통과했다. 맞죠? 6시와 9시 사이. 니은 3월 24일 낮은 3월 23일 낮보다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3월 24일 낮에, 요 낮에는 3월 23일 낮 이때보다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더 많이 왜? 북풍의 계열이 불고 있잖아. 여기는 남풍의 계열이고, 북풍은 당연히 고緯도에서 들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차가운 공기의 영향을 받았을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3월 23일과 3월 24일 사이에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자, 3월 23일에는 남동풍, 지금 처음에 남동풍 이렇게 불었고, 이후에 남서풍 불었고, 다음 3월 24일에는 북서풍. 이런 식으로 지금 바람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1번, 2번, 3번. 보세요. 1번, 2번, 3번. 어떻게 변해가고 있지? 얘들아, 이렇게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불어가는 거죠.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니 4번으로 표시해줘야 돼요.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이거 3점짜리 볼게요. 그림, 가나다는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한 어느 날의 일기도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난 거래요. 이거 우리 앞에서 탐구 과정 할 때 봤었죠. 우리 복습할 때. 지금 A지역, 지금 관측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온난전선을 통과하기 전면, 그 다음에 후면 온난전선 통과하고, 그 다음 시간 지나서 한랭전선까지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나다, 이 순서대로의 일기도를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A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날씨 변화가 훅훅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대략적으로 이 온대저기압은 봄이나 가을철에 날씨 변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맞죠? 자, 기억 볼게요. 이 기간 동안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 맞아요. 서에서 동쪽으로. 니은 가나다 중 A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 얘들아, 소나기가 내린다. 무슨 구름? 저군형, 높은 구름이 있어야 돼요. 즉 어디예요? 여기는 한랭전선의 후면에 위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다에서 가장 높겠죠? 그 다음에 다 이후 두 전선이 겹쳐서 장마전선을 형성한다 라고 했는데, 두 전선이 겹친 장마전선이 아니라 뭐지? 그쵸, 폐색전선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온대저기압 공부했고,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온대저기압 관련된 내용 정리했고, 문제풀이도 했고, 그 다음 일기예보 영상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여기까지 하고, 온대저기압 정확하게 정리 잘 해두고, 이제 다음 2차 시에서는 열대저기압, 태풍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한 번씩 다시 읽어보고, 유인물 정리 똑바로 하고, 그 다음 요게 정리가 다 된 친구들은 백지 쓰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될까요? 자, 모두 고생 많았고,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